술을 입에 대면 멈출 수 없는 저는 알코올 중독자 홍재원입니다. 알코올은 저에게 가장으로서의 신뢰와 사회인으로서의 활동을 파괴했고 저희 몸과 정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부딪혀 극복하려기보다 술 뒤에 숨어서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바꾸자 저희 지난 삶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남 삼녀 중 둘째입니다. 집안은 어렵고 아버지는 엄하셔서 집안에서는 눈치 보기 바빴지만 집 밖에 나가면 밝고 해맑은 개구장이 소년이었습니다. 7살쯤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께 야단을 맞을 때마다 친엄마를 원망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인 제게 유독 더 엄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3이 되었을 때 학구열이 낮은 부모님은 제게 기술을 배우라며 작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제과점에 보내려고 하셨고 저도 학업에 관심이 없어져 자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는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제과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제가 빵을 굽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지만 부모님을 벗어나 독립생활을 하고 싶었던 저는 3년간 일해온 것을 그만두고 18살에 친구들이 몇 명 일하고 있던 유흥업소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거절하다가 영업상 계속 거부하기가 어려워 술을 마셨습니다. 술은 저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고 저는 그 힘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6년간 유흥업소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 1년 후 첫 아이가 생겼을 때쯤 이미 전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시간 문제로 아내와 다투고 과음하는 날이 늘어났고 돈벌이가 예전 같지 않아 힘들 때면 술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에게는 변명과 거짓말을 하기 바빴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용기가 나지 않아 술을 자주 찾았고 술을 마시면 말실수를 하고 행동이 흐트러졌습니다. 이렇게 술 문제는 20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30대 이후로는 유흥업소를 청산하고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가게를 운영하면서 친구, 지인들이 많이 찾아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과음을 하는 날이면 다음날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숙취에 시달렸습니다. 한 달 중 27일을 술을 마셨고 블랙아웃 되는 현상도 허다했습니다. 특별히 남매 간 사이가 좋아서 자주 만났는데 모두 술을 워낙 좋아해서 만나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남매 모두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막내와 셋째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문제가 있었던 동생들이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동생들을 떠나보낸 후 더욱 술이 늘었습니다. 점점 눈동자가 황달 증세가 보였고 심리적으로 불안, 초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는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단지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를 아내는 안타까워하며 치료기관에 상담을 받으며 병원을 알아보았고 불안에 휩싸여 있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술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세상과 떨어지고 싶은 마음에 순순히 입원을 선택했습니다. 입원 후 제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병원에서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단주에 대한 열망이 높아서 AA 모임도 찾아다녔고 퇴원 후에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단주는 3개월을 지나지 못했고 다시 술을 마시기를 반복했습니다. 두세 번 재발이 되풀이되면서 저희 술 문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족 몰래 술을 사서 집 안에 숨겨놓고 가족이 잠든 사이에 몰래 먹고 산에 숨어서 먹기도 하고 일하면서도 물 마시는 척 물컵에 술을 담아 먹었습니다. 병원 입원이 10차례가 넘었을 때에는 반복적 재발로 인해 이런 식으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자존감을 아예 상실해서 빈 껍데기로 걸어다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생각을 넘어 집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 일로 가족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믿어주었던 가족에게 큰 상처만 안겨주었고 제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긴급 치료를 보름 정도 받고 카푸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카푸 이용센터를 다니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AA 모임도 다니며 약 1년간 단준 생활을 했었습니다. 단주를 하는 동안 가족들이 저에게 너무 잘 대해주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이 많은 선물과 외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결혼 상대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었고 자존감도 조금 올라가고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가게 영업은 어려워졌고 제 자신이 스스로 지쳐가던 중 대학생이었던 아들이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아들과 갈등이 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내 잘못 같았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아빠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도 미안했고 내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웠습니다. 다시 불안감, 초조 그리고 이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력한 갈망감이 찾아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잔씩 마시기 시작했고 이것은 결국 폭주로 변했습니다. 결국 또 다시 강제 입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과 동시에 감나무집에 입소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동료와 협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올바른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것에 집중하여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길을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내에게 나 하나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으로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 비록 많은 시간을 재발로 인하여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 나도 남편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싶어 열심히 노력해서 술 안 먹고 너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딸에게 누구보다 아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딸아, 나에게 응원해준 만큼 아빠가 단주를 했더라면 지금쯤 회복되어가는 삶을 살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딸아, 아빠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할게. 옆에서 지켜봐줘. 사랑한다. 아들에게 아들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무 이쁜 아이가 태어나 감사하고 고맙다. 몇 달 전 너에 대한 아빠의 근심 걱정은 모든 게 무의미한 것 같아. 지금은 아들을 믿는다. 오히려 아빠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할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빠는 열심히 단주하며 생활의 보탬이 되고 싶다. 몇 달 전에 이런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단주에 열심히 해서 손주의 성장 과정도 보고 싶어. 사랑한다.